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여의도 센터 식구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은 이제 주제가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하는 거는 교육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요. 여의도 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서로 다짐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김동설 미화 감독님이 손을 드셨는데 어떤 일이신가요? 네. 세 번째는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기적 사례는요, 레이니 교수 사례예요. 이 레이니 교수는요,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제임스 레이니 교수. 이분이 이제 근무할 때 건강을 위해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요. 걸어서 출퇴근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날은 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걸어서 이제 출퇴근하다가 하루는 이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딱 보기에 좀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조금 이렇게 그 외로운 노인을 좀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렇게 시도하면서 친절하게 이제, 원래 레이니 교수가 친절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절하게 대화하고 인사 나누고 매일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은 잘 도와드리고, 또 이제 어떤 날은 이제 그 외로운 노인이 잔디를 깎고 있으면 이제 잔디 깎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서로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절을 열심히 베풀고 친절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져 가지고요. 아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이렇게 친하게 지낸 어느 날 노인이 갑자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왜 안 보일까 걱정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현재 장례식을 어디서 진행 중인지 물어봐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하러 갔어요. 조문을 해서 가서 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2년 넘도록 서로 친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이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죠. 첫 번째 놀란 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너무 검소하게, 너무 소박하게 이렇게 이제 지내셨다는 거. 그 다음에 대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다고 하는 자랑을 하게 돼 있는데, 이분은 전혀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전혀 꺼내질 않고요.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놀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란 거는요. 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친하게 2년 동안 지냈던 이 레이니 교수한테 이 친절한 당신한테 유언장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유산도 일부 쪼개주는 걸로다가 유언장을 남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언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우드로프가 레이니 교수한테 남겨준 유언장이에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겨드립니다. 이 현장을 이렇게 써놨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기 남겨준 이 유산이 어마어마한 그 유산인데요. 우드로프가 남겨준 유산이 4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우리 4조 원이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 쉽게 계산해서 우리 KT의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전국에 있는 KT 전체를 절반을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을 이거 2년 동안 친절을 베풀어준 레이니 교수한테 유언장과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래 이거를 나 이거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해도 이미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과 유산을 이렇게 남겨주신 거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요. 본인이 소속해 있는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이 에모리 대학교는요, 원래 연구중심 대학이고요. 그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학교예요. 에모리 대학교가 박사 과정만 해도 50개가 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연구중심 대학이거든요. 저도 이 에모리 대학교에 좀 애정이 있고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딸이 에모리 대학교의 연구교수를 4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레이니 교수는 그런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받은 거를 학교에다가 그대로 기증을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해가지고요. 그 에모리 대학교는 지금도 가면은 이 길이 이제 우드로프의 길이 있고 우드로프의 동산이 있고 우드로프의 건물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투자를 해서 학교가 한 단계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이제 저 마음을 비우고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학교에다가 기증을 한 그 덕분에 이 에모리 대학교는 그 이제 이 레이니 교수를 총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가지고요, 총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니 총장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대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이렇게 역임을 했습니다. 그 레이니 교수가 그 외로운 노인한테 그냥 신분도 모르고 친절을 이렇게 베풀었던 어마어마한 기적이 놀라운 사건이 됐죠. 레이니 교수의 이런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는 레이니 교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 여의도 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 응원을 받고 싶으신 분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런 큰 복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친절이 어마어마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비난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요, 얽힌 문제들을 다 풀어주게 되고요.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효능이 친절에 있습니다. 우리 톨스토이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이제 친절을 잘 실천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 사례는요, 이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주차동 건물에 청소를 하다가 그 계고부에 그레이팅 덮개 틈새로 여기 빠져가지고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기 그레이팅 덮개를 열고 청소를 하다가 여기 실족해가지고 추락을 해서 크게 다친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추락 위험이 있는 이런 이제 계고부에는 좀 더 우리가 안전을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안전 조치를 먼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작업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다치는 거죠. 그리고요, 이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분이 이제 그 안전모를 썼어도 이렇게 그 중상을 크게 입지 않았을 텐데 안전모를 안 썼던 데서도 오고요. 개인 안전보호장구를 필히 착용을 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 다치는 정도도 많이 이제 축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다치지 않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추워가지고요. 곳곳에 빙판이 조성돼 있어요. 근데 이때 어디를 가시든지 통행할 때에는 절대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됩니다. 주머니에다가 일단 손을 집어 넣으면은요, 이 비상시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벌러덩 할 때 이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는 비상시에 이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운 계절에 밖에서 이동하실 때는 필히 장갑을 끼시고 주머니엔 절대 손이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밖에 손이 자유로운 상태로 이동을 하셔야 다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전을 공부할 때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게 이 하인리 법칙이에요. 하인리 법칙에 의하면은 1대 29대 300이 유명합니다. 하나의 대형 사건이 일어나려면은 경미한 이런 이제 부상을 입는 사고들이 29건 정도가 있게 되고요. 이게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위험 요인이나 작업 현장에서 절대 사고는 안 났지만 사고 요인이 있었던 이런 300건의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1920년대에 이제 그 미국의 보험회사의 보험 관리자, 그분이 이제 하일리히가 7만 5천 건이나 되는 사고를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요. 사고의 인과관계, 연관관계, 확률과 통계를 전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요. 사고 발생에 관한 일정한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칙을 보니까 이 우리가 불완전한 행동과 이런 상태를 수시로 늘 이렇게 그냥 무심코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300건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틀림없이 29건 정도의 경상, 작은 부상이죠. 이런 이제 사고를 만나게 됐었고, 그 29건이 있는 동안에도 별 대책이 없으면은 틀림없이 대형 사고, 목숨을 잃는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여의도 센터에서 지금 내가 뭐 10년째 근무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안전사고 없었는데 뭐 오늘 내가 뭔 사고 나겠어? 이런 이제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하는 이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10년을 안전사고 없이 근무했는데 또 오늘도 안전을 얘기를 하면은 안전에 대한 피로감이 틀림없이 옵니다. 뭐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수시로 말씀하실 거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제 안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때 안전 피로감이 오면 그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불러오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기 300건의 이런 이제 그 불안전한 행동이 있으면은 이제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꼭 300건 가기 전에 오늘 당장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이 안전사고예요. 그래서 우리 하일리 법칙을 참고 모델로 해서 늘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경인고속도로 가련 곡가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요. 대형 사고가 났었어요. 그 과천에 있는 거죠. 가장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이제 화재가 날 거는 전혀 예측을 못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방음 터널, 도로 주변에, 고속도로 주변에 그 다른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시끄럽게 들릴까봐 그 소리를 차단해주는 방음 터널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여기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제 그 트럭에서 제일 먼저 불이 났는데 그냥 트럭 한 대만 타는 게 아니었었어요. 트럭에 불 붙으니까는 천장에 불이 붙고 천장에 불이 붙으니까 반대 차선까지 불이 붙어가지고요. 이 터널 안에 들어온 차들 다 불 붙어가지고 타버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차가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뒤에서는 계속 차가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식간에 그냥 모든 터널과 모든 차량들이 불이 붙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차가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면은 여기 더 이상 차가 못 들어가게 여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 막아주는 차단 시설이 그 동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계속 밀려 들어간 겁니다. 계속.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2시간 넘게 계속 타면서 그런 이제 천장 덮개도 타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차들, 들어온 차들은 다 타버렸습니다. 총 830m 구간 중에서 630m 구간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이제 시작은 이 트럭에서 운전하는 중에 이렇게 펑소리가 나면서 불이 붙었다 그래요. 근데 이 조수석 밑에 쪽에서 불이 났는데 그걸 소화기로 끌려고 하다가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냥 차를 놓고 포기하고 이제 대피를 한 거죠. 그리고요, 여기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확장이 돼가지고 5명이 사망하고 이제 37명이 부상했고요. 거기 차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들이 전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화재가 났을까요? 처음에 출발점에는 보니까 제일 큰 원인은 이 방음 터널의 이 덮개 재질이 난연 제품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걸 써야 되는데 그 공사비를 줄이려고 절약하려고 그냥 불에 활을 잘 타는 그 소재를 그냥 사용을 한 게 또 이렇게 한 가지 원인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 화물 차량이 이렇게 이제 낡은 화물 차량이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려면은 그 차에 이상이 없는지 그렇게 점검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소홀히 한 게 문제가 됐었고요. 또 하나 이 화재의 터널이나 이제 터널에 화재가 나면 거기 이제 진입 장벽을 이걸 딱 차단을 해가지고 이 안에 터널에 더 이상 차가 못 들어가게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 막아주는 것조차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차들이 계속 밀려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제 불에 타버린 거죠. 그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폐기물을 이제 적재할 때 여기에 이제 혹시라도 불이 붙거나 불타고 있는 거나 불씨가 있거나 이런 거를 살피고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소홀히 취급된 게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연습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화재를 전혀 만나지 않고 살아야 되겠지만 살다 보면 화재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재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바로 불을 끌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건물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작업하다 보면은 늘 하루에 소화기를 10번 이상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요. 소화기 눈에 띌 때마다 소화기가 요 위치에 있구나, 여기 있구나. 저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위급 시에는 제일 먼저 안전핀을 뽑고 이 호스를 불을 향하고 이 손잡이를 꽉 움켜쥐면 소화액이 쭉 분출돼서 불을 끌 수 있지. 요 3단계 소화기 사용법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주시면 막상 닥쳤을 때 그거를 잘 원칙대로 소화기 사용법을 활용해서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전혀 생각지 않고 지나다녔던 분들은 큰 일을 닥치면은요, 막상 닥치면은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소화기 볼 때마다 소화기 사용법 한 번씩 꼭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안전모가 중요해요. 이 안전모. 왜 안전모가 중요할까요? 어떤 물체가 여기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부딪히거나 이 가닥에 부딪히거나 이런 데서 이 머리를 보호해 주는데요. 이 머리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른 데는 다치면은 치료하면 회복이 되지만 이 머리는 다치면은 회복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안전모를 필요한 구간에서는 머리 다칠 위험이 있는 구간에서는 필히 안전모를 써야 되거든요. 이 안전모는요, 요게 이제 노란 부분이 요게 이제 모체고요. 요 조여주는 요 부분이 이제 착장체예요. 그리고 요 바탕 요게 충격 흡수제고요. 여기 이게 이제 턱근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런 모든 부분들이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미리 한번 해보고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이제 모자를 딱 안전모를 쓰면은 바로 이 뒤에 착장체 요거를 조여 가지고요. 요걸 조여서 머리에 완전히 고정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귀의 양쪽에 요게 턱끈이 양쪽에 잘 위치되도록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안전모를 썼으면은 이 턱끈을 확실하게 조여가지고요. 요걸 완전히 조여가지고 탄탄하게 고정을 해야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 거꾸로 떨어질 때 모자가 먼저 벗겨져 나가면은 머리를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안전화가 중요해요. 이 안전화가 왜 중요할까요? 이 안전화는 이 발등에 뭔가 물체가 떨어져서 충격을 주거나 여기 또 이제 찔리거나 또 감전되거나 했을 때 이 발을 완전히 보호를 해줍니다. 여기 안전화는요, 절연화나 이제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각에 이제 폐기를 해야 되고요. 이 내부가 건조하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그러면 이제 물에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보관을 해야 다음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가죽재 안전화는 이 물체의 낙하, 이런 이제 또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이런 걸로부터 위험으로 또 발을 보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무재 안전화는요, 물에 이제 그 오염된 물이나 이런 물로부터 내 발을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절연화는 전기에 감전되는 거를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화가 골고루 중요하고요. 이 안전화를 착용할 때는 발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끈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안전화를 신을 때는 절대로 꺾어 신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화는 올바로 신어야 안전화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안전대가 중요합니다. 저 높은 데서 작업을 할 때 떨어져 다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안전대를 필히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안전대는 이렇게 이제 안전대를 사용할 때는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는 이게 안전대 거리, 요게 필수로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는 위치는 요 벨트보다 분명히 요 벨트보다는 높아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로프의 길이는 2.5m 이내로 그 사람 키보다는 짧아야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요, 이 로프가 마모되거나 금속재가 변형되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사용을 해야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보안경이 중요해요. 이 보안경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분진이 있거나 어떤 약품 물체 같은 게 이렇게 맞을 위험이 있거나 하면은 또 이렇게 유해광선이 올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보안경을 써야만 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보안경은 안전 인증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광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는 차광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착용할 때 편안하도록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사진 모델 여러분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요, 이 보안경을 썼을 때는 막 움직이더라도 벗겨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요, 이 렌즈에 흠이 있거나 때가 꼈는지 깨지진 않았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게 사용한 다음에는 물에 세척해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 네. 다섯 번째는 청력 보호구 사용입니다. 청력, 소음으로다가 소리가 막 땅땅 이런 거 울리고 막 그냥 소음이 막 벅벅거리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날 적에 이 귀를 보호를 해야지, 이 귀를 보호를 안 하고 청력 보호구를 사용을 안 하면은요, 귀가 멍멍해지고 이명이 들리고 귀가 점점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귀가 안 들리면 평생 고생합니다.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 귀 어두워가지고 잘 못 듣고 그러면은 옆에서 보기 얼마나 답답한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청력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이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이렇게 손상을 예방하고 또 여기에 뜨거운 슬래그나 막 분진, 비산입자 이런 게 귀 속에 막 들어가 쌓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소음이 있거나 하여튼 이런 문제 있는 현장에서는 이 귀마개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착용하기 전에 먼저 파손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청력 보호구에 파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머리의 크기에 맞게 이걸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 장성희 여사님은 이렇게 뭐 하얀 바가지를 이렇게 가려 놓으셨어요. 옆으로 좀 옮기셔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예.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하얀 바가지를 갖다 가려 놓으셔가지고 웬일인가 했어요. 네. 머리 크게 맞게 이 머리 큰 사람은 여기에 이제 또 좀 조절을 좀 더 큰데 맞추어서 조절을 해야 되고요. 우리 신영진 씨가 저렇게 날씬하신 분, 이영재 실장님처럼 날씬하신 분들은 이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귀덮개의 그 크기를 간격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조절대를. 그 다음에 이 귀 전체를 완전히 덮어줘서 이렇게 착용을 해야만 소음도 안 들어가고요. 안전에도 이상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귀덮개가 아니라도 소리만 요란한 데서는 요 귀마개, 스펀지로 만든 귀마개를 요것만 써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 귀마개를, 스펀지로 만든 귀마개를 사용할 때는 이거를 쪼물락쪼물락 해서 귀를 막으면 되는데 요 만져주는 거를 오염된 손으로 만지면은 귀 안에 탈이 생겨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손을 깨끗이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만져주는데요. 이거를 완전히 돌려가면서 꼭꼭 주물러 주면 이게 작아지거든요. 콩알만큼 작아졌을 때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귀에다가 요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쏙 집어 넣어주고요. 이게 이제 서서히 커지면서 이게 밖으로 밀려 나올 수 있어요. 꼭 눌러가지고 귀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 귀마개를 이제 한 다음에는 완전히 귀를 막아줄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이게 거울을 정면으로 봤을 때 요 들어간 게 보이지 않아야만 제대로 착용을 한 게 됩니다. 6번째는 방진 마스크예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쓰는 마스크는 이거 거기 미약해요. 분진이 심한 현장에서는 이 분진을 완전히 막아주는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자, 이 방진 마스크는요, 분진 흡입을 방지해 주고요, 화학물질 중독으로부터 또 산소 결핍, 질식재 이런 걸 예방을 해주는데요. 꼭 필요한 장소에서는 이걸 써야 되고요. 마스크를 이렇게 컵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펼쳐가지고 끈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에 이거를 입에다가 딱 입과 코를 막은 다음에 이 끈을 당겨서 이제 뒤에다가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요, 마스크의 가장자리 끝부분을 잘 펴가면서 이렇게 얼굴에 딱 밀착을 시켜줘야 돼요. 이때 특히 중요한 거는요, 요 코 옆에 여기 홈을 여기를 잘 눌러주셔야 돼요. 코 누름새를. 왜냐하면은 이렇게 콧날이 오뜩한 사람들, 특히 코 크신 분들 이렇게 여기 틈새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 크신 분들은 더 여기를 잘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양손으로 다시 한번 골고루 눌러가지고 밀착을 해주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 방진 마스크를 딱 쓰면은 숨이 그냥 편하게 헐렁헐렁 쉬게 되면 일로 다 공기가 새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숨쉬기가 약간은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딱 밀착이 완전히 돼야만 이렇게 완전히 제대로 착용을 해서 피해가 없게 되는 거죠. 아유, 바쁜 판에 언제 그런 걸 다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해요. 부상당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고요. 몸 상태 컨디션을 늘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체력 관리,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이 이제 시행을 됐는데요. 왜 이런 법을 제정하고 이걸 교육을 하게 됐나 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그 직장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하고, 그렇게 그거를 이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이제 개입하기 싫어서 부딪히기 싫어서 방치해 두면 법정 분쟁 비용이 발생되고요. 손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하락이 되고요. 기업 이미지가 손실되고요. 무엇보다
괴롭히는 사람이나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직원 모두가 다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롭힘 방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는 행위 요건이 3개 요소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직장에서 관계의 우위, 그 다음에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가는 행동,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여기 3가지 요건이 행위 요건 3가지 요소를 충족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가 되는 겁니다. 행위 요건은요, 직장 내에서 이제 관계 등의 우위성,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우위성을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데서 문제가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행위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 정규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수적인 측면에서 개인 대 집단이 문제가 돼요.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이렇게 5명이 근무를 하는데 4사람끼리는 친하고 한 사람만 친하지 못하다.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4사람만 고향이 같은 사람들, 친목계원들, 뭐 이러면은 여기에 속기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또 이제 수적인 그 열세에서 엄청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업무 역량에서도 이제 근속연수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이렇게 조합에 또 노동조합과 또 아닌 이런 경우들도 여기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 업무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합평가를 받게 돼서 종합평가 시행 전에 우리 요런 거는 우리 정비를 합시다. 이런 거는 다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람을 때린다든지 꿀밤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가만 안 두겠어라고 막 협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폭언, 폭설, 못 듣는데 뒤통수 대고 이제 뒷담화하는 거, 이런 거 모두 이렇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사적인 용무에 지시를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요. 집단 따돌림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하고 전혀 무관한 일을 막 반복해서 지시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과도한 업무 부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일부러 방해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요, 여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의 3번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 이거 문제가 됩니다. 화장실 앞에서 그냥 일하게 만든다든지 화장실만 계속, 또는 이제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근무 환경이 나빠지게 만드는 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장소는 어디까지가 장소일까요? 근무실 하는 장소 이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회식이나 이런 기업 행사하는 현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외군 출장 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적인 공간에서도, 또 이렇게 SNS 같은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데서도 누구 온라인상에서 누구 한 사람만 이렇게 집중해서 공격하고 험담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이런 거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한 종합적인 요소는요, 당사자와의 관계, 그리고요, 이렇게 행위 장소의 상황, 그리고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는지, 행위 내용과 정도, 행위 기간이 일회성인지 지속성인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이제 괴롭힘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요, 출발점은 딱 첫 번째 출발점은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누구 한 사람이 아침에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놓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저렇게 많이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 그러니 이렇게 이제 심한 말을 하지. 속으로 이제 안 됐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냥 우리 평소에는 정말 양반 같으신 전혀 심한 말 하시는 소리를 하나만 틀어놓으면. 함승일 소장님, 그래 점잖으신 분이 이렇게 막 굉장히 화를 내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소장님 입장이라면은, 저희 화내실 만도 하겠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됐다. 서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그런 이제 오해가 사라지고요. 충분히 거기에 이제 호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상호 존중이에요. 상호 존중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20년을 근무한 사람이야. 당신 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뭐 말대꾸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도, 경험이 없는 사람도, 처음 하는 사람도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 하면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신뢰를 구축하는 거예요.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은요, 그 회복이 어려워요. 우리 KT에 큰 건물에 이렇게 근무하던 한 여직원이요. 이제 직원들하고 서로 이제 관계가 불편해져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화나는 걸 못 참고요. 그냥 막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화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막 불을 켜들고 내 여기 불 지르겠다고 막 이렇게 한번 승질내고 난리를 쳐놓으니까 전부 다 그게 다 해결이 됐을까요? 신뢰가 무너져 놓으니까는 저 사람 또 언제 또 저 또라이 돼가지고 저런 데 살지 몰라 그래가지고 근처에 안 가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절제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좀 속상한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잘 참고 1년, 2년 이렇게 기간이 쌓이면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은 정말 저분은 그렇게 이제 항상 믿을만 하고 절대 헛소리 안 하시는 분, 절대 이렇게 무모한 짓 안 하시는 분, 이거 다 충분히 신뢰가 쌓이고 구축이 돼야만 신뢰 속에 서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고요. 역지사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예방을 해서 우리 여의도 센터에는 이렇게 이제 괴롭힘이 전혀 없는 행복한 일터를 같이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대칭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인대칭 그랬을 때는 미인은 이렇게 대칭이 돼야 이렇게 미인이란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미인대칭은 4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행복을 하는 인간관계의 열쇠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성공 안내서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그게 많이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전 세계인들이 5천만 부가 팔려가지고요. 5천만 권의 책이 전 세계인들한테 읽혀졌어요. 훌륭한 책이죠. 근데 그 책에서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원인을 진단을 해보니까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훌륭해서 성공한 사람은 15%뿐이 안 되고요. 인간관계가 훌륭해서 성공한 사람이 85%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적이나 지식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데 핵심 키워드가 미인대칭이에요. 이 미인대칭은 적극 실천해야 될 4가지 덕목이고요. 그 다음에 비비불, 이 비비불 3가지는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비비불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미인대칭의 첫 번째 미소를 지어라. 웃는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웃는 얼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계속 길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파는 2개의 가게가 있으면요, 손님이 주인이 웃는 얼굴이면 그쪽으로 손님이 가지 인상 쓰고 있는 주인한테는 물건 사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고 이런 이제 속담이 있고요. 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찾으면은요, 꼭 이렇게 웃는 얼굴, 밝은 얼굴, 명랑한 얼굴인 사람을 찾아서 같이 근무하려고 해요. 그래서 웃는 얼굴만 남을 이렇게 선택해서 같이 근무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 미소를 짓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비비안 리가 있었어요. 그 비비안 리가 이 배역을
이렇게 이제 그 주인공을 뽑으려고 오디션을 하는데 이 비비안이는 오디션에 왔다가 딱 감독한테 찍혀가지고 그냥 탈락이 돼버렸어요. 아니, 당신은 이 배우 캐릭터에 맞지 않는다고 가라고 이제 이렇게 딱 불합격을 놓고 내보내는데 비비안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오디션에 참가할 기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이 감독이 잠깐! 당신 웃는 얼굴 보니까 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탈락이 돼가지고서는 인상 쓰고 한숨 쉬고 돌아서 나갈 텐데 그 순간에 웃으면서 오디션 기회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는 딱 거기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어마어마한 역경과 난관 속에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이제 일어서는 그런 이제 그 영화인데 여기에 주인공이 이 비비안이처럼 어떤 이제 그렇게 시험에 탈락, 면접에서 탈락을 했어도 웃으면서 감사 인사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주인공을 시켜서 영화를 촬영했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대히트를 했고요. 전 세계 최고의 영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상에서 여우주연상을 탄 거예요. 최고의 여자 영화 배우였던 거죠. 그래서 비비안이는 그 순간에 탈락해서 돌아서는 순간에 웃는 얼굴로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된 거죠. 미인 대칭의 두 번째,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세계적으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을 꼽아줍니다. 오바마 대통령은요, 원래 저 미국 변두리 시골에서 지방의회 의원이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큰 인물을 성장을 했는데 이분이 늘 인사를 잘하는데요. 만날 때마다 몇몇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 어린 인사를 하고요. 그 진심 어린 인사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인사를 잘하는데 이 인사를 어떻게 잘하느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미소 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인사가 중요한 거죠.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도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한 미소, 겸손하게 인사하고 상대방에 집중하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마음을 얻는 거죠. 그리고요, 이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인 대칭 세 번째,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 대화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대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 대화를 잘하는 거는 따뜻한 말, 아주 공손하고 겸손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해서 신뢰를 구축을 하고요. 온화한 미소와 온화한 말씨 이런 걸로 대화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대화를 할 때는요,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은요, 그 인구가 0.2%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0배 이상 비율이 높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태인들의 그 엄청난 위대한 인물을 육성해내는 비결 중에, 자녀 교육 비결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 대화 교육이었어요. 두 가지 교육 중에 하나는 밥상머리 교육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모든 대화를, 모든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런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이제 기적을 만들어냈고요. 또 한 가지, 밥상머리 교육하고 또 한 가지는 침상머리 교육이에요. 저녁에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그 침상머리에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침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딱 잠드는 순간에 아이들이 잠들면서 무의식 중에 그런 이제 좋은 내용의 이야기, 좋은 교훈,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그런 체계적으로 아주 잘 정리된 핵심 진리들을 다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침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유태인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고 해요. 이게 이제 대화의 교육이었습니다. 미인 대칭, 네 번째, 칭찬을 잘하자예요. 칭찬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딱 이렇게 설문해가지고 심리를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이 가출한 여자분들이, 주부들이 절대로 돈 문제로 가출한 건 거의 없고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집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줘서 그냥 너무 속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이제 존중을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준다고 화가 나가지고 가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저녁에 퇴근하시면은 가족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칭찬 안 해주시면은 또 가출할지도 몰라요. 에? 그래서 오늘 퇴근하시면 필수로 칭찬을 좀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그 돌고래가 어떻게 저 춤을 출 수 있을까요? 돌고래는요, 이 쇼를 할 때마다 막 박수 쳐주고요, 박수 다듬어 주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칭찬하면서 맛있는 고기를 준비했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돌고래는 점점 더 신바람 나가지고 점점 더 멋진 쇼를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유명한 온달 장군이 바보 온달이었는데, 바보 온달이 어떻게 나중에 훌륭한 온달 장군이 됐을까요? 평강공주가 스스로 자원해서 시집을 와가지고요, 그 바보 온달을 계속 날마다 칭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가지고 그 온달이 칭찬을 통해서 온달 장군이 돼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훌륭한 장군이 됐고요. 우리가 근무하면서 동료한테 듣고 싶은 칭찬이 있을 거예요. 당신 정말 최고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서 듣기를 기다리만 할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시면 그 칭찬이 내게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미인대칙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이고요. 비비불 세 가지는 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로 비난하지 말자.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막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 절대 좋지 않고요. 좋은 점을 적극 찾아서 좀 칭찬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이 되는데, 비난해가지고 인격을 살상하면은 이것도 살인범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평하지 말자는 거죠. 냉철한 지적, 합리적인 충고가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적질보다는 좀 칭찬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어보면은요, 부모들의 잔소리가 아주 지겹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이제 자식 잘 되라고 다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런데 잔소리와 가르침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으로 알려주는 거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가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가가 이게 기준입니다. 직장에서도요, 본인이 먼저 실천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잘 선배가 후배를 코칭해 주는 게 되는데, 본인은 실천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잔소리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 하면은 제가 먼저 실천을 하고 이걸 말씀을 드려야 이게 전부 귀담아 듣고 그거를 실천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도 다 망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남한테 코칭해 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비비불 세 번째,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불만은 습관성 질병이에요. 이거 한번 빠져놓으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아주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 돌직구 날리고 아주 대놓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바른 말 팍팍 해주시는 분. 근데 그런 분 절대로 그 본인은 바른 말이라고 하지만 불평불만으로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불평불만은 아주 습관성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거리 먼저 찾기보다는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요, KDFS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KDFS에 막 애정을 쏟아붓고 막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KDFS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래요. 우리 모든 이제 우리 그 KDFS 가족들한테 먼저 사랑해야 먼저 또 사랑받을 수 있고요. 하여튼 불평불만은요,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요, 주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멀리하고 먼저 칭찬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 하는 습관을 들이면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고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손목 풀어봅시다. 지루하시죠? 네, 손목 풀고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네. 틈나는 대로 이걸 좀 해주세요. 손목 풀기 해주시고, 이거를 잘 뼈를 풀어주시고, 발목 돌리기도 좀 해주시고요. 발목 돌리기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깍지를 딱 끼고 앞으로 쫙 밀어주시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옆으로. 이무원 씨는 졸려오신가 보네. 피곤하신가 보네. 같이 합시다. 네, 이무원 씨. 네. 네, 이거 해주시고. 뒤로. 앞으로.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컨디션을 좋게 좀 만들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우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해주시고 체력 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 긍정 에너지를 충전을 많이 합시다. 우리 여의도 센터에는 보니까 우리 구원의 센터장님도 늘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보면은 전화 통화해 보면은 아주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업무 아주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승일 소장님도 참 인상에서 드러난 대로 그대로 마음이 따뜻하고 참 이렇게 늘 느낌이 긍정 에너지를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려요. 우리 여의도 센터 식구들 모두 긍정 에너지를 많이 좀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근무해 주시고요. 섬김으로 서로 협력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야만 또 서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행복한 일터는요. 이 웃는 얼굴이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웃는 얼굴을 먼저 만들고 서로 같이 웃는 얼굴을 만들면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 웃는 얼굴에서 행복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전파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웃는 얼굴 열심히 만들어서 긍정 에너지, 행복 에너지를 많이 서로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또 이렇게 여의도 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열심히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오늘 이렇게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여의도 센터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하겠습니다. 여의도 센터 정말 최고예요. 예, 제가 여의도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여의도 센터 최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매번 우리 여의도 센터를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도 많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박사님께,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